성간 공간은 우주여행의 마지막 미스테리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보이저 1호와 2호 탐사선만이 태양계 경계 너머의 거대한 허공에 도달했습니다. 보이저 1호는 그곳에서 300개의 미지의 물체와 마주쳤고 과학자들은 공포와 공황 상태에 빠졌죠. 이 물체들은 정확히 무엇이며 왜 우리에게 위협이 될까요? 이 발견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계속 지켜봐 주시고 알려진 것의 경계를 훨씬 뛰어넘는 여행을 준비하세요. 보이저 1호, 성간 공간에서 플라즈마 발견. 지구에서 수십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나사의 보이저 1호가 우주 탐사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2012년에는 역사상 최초로 성간 우주에 도달한 우주선이 되었죠. 1977년 보이저 1호와 쌍둥이 탐사선인 보이저 2호를 보냈을 때만 해도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탐사선의 임무는 단 몇 년 동안만 지속되도록 설계되었지만 지금은 45년 동안 우주를 지칠 줄 모르고 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이저 1호가 헬리오포즈의 문턱을 넘은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입자 흐름이 측정 센서에 도달하지 않아야 할 곳에 정확히 도달했죠. 300개 이상의 알려지지 않은 형태의 입자가 측정되었고 과학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상보다 그 수가 훨씬 많았죠. 성간 공간에서는 입자 밀도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상한 흐름은 마치 폭격과 비슷했습니다. 이 사실은 놀랍고 동시에 흥미로웠습니다. 입자 흐름은 항상 힘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측정 데이터는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죠. 새로운 원소를 발견하기 직전이라는 추측이 있었고 이 원소력은 세상을 영원히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태양계 가장자리에서 일어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먼저 태양계와 관련하여 성간 우주가 정확히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 헬리오스피어, 우리의 집. 우리는 태양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태양은 시속 약 72만 5천 킬로미터로 은하계를 질주하는 강력한 존재입니다. 태양의 바깥쪽 영역에서 시작된 플라즈마 흐름은 보이지 않는 선을 따라 퍼져나가 태양과 행성 주위에 공이나 구처럼 고르게 퍼집니다. 이 보호력장이 바로 헬리오스피어입니다. 태양에 전류가 없다면 우리는 열도 없고 생명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다시피 입자 흐름은 위험할 수도 있죠. 격렬한 태양풍은 예를 들어 전원 공급 장치나 통신이 붕괴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전체 전자기 네트워크를 일시적으로 무력화하거나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적 맥락을 살펴보면 태양에서 나오는 이러한 플라즈마 흐름은 위험하기보다는 보호적인 측면이 더 강합니다. 외부, 즉 성간 공간에서 우리는 방사선과 강한 자기장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 입자의 힘과 흐름은 우주 초기의 유물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흐름과 힘은 별들 사이의 공간에 여전히 존재하며 다른 힘이나 천체를 만나는 모든 곳에서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의 가장자리에는 성간 힘과 태양계의 힘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입자의 발견은 여러 측면에서 놀라움과 동시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헬리오스피어가 우리를 버릴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우주 저편의 프로세스에 대해 너무 적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위험이 없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전기적으로 대전된 플라즈마의 첫 번째 샘플. 태양계 외곽뿐만 아니라 성간 공간을 채우고 있는 플라즈마에 대한 탐사는 천문학적으로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연구진은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가 완전히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태양계 경계에 도달하고 헬리오포즈를 통과한 후 마침내 성간 공간의 변두리에 진입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과학자들은 가치 있는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었죠. 두 우주 탐사선의 측정 결과는 성간 공간에서 측정한 입자의 밀도 등 많은 유사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두 탐사선 모두 태양이 은하계를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의문을 제기하는 중요한 차이점도 발견했습니다. 기름과 물처럼 태양풍과 성간 매체는 균일하게 혼합되지 않습니다. 헬리오스피어의 가장자리, 즉 헬리오포즈라고 불리는 곳에서 성간 공간이 시작됩니다. 이 경계 영역의 측정 데이터는 태양이 은하계 내 성간 공간을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이동의 결과로 어떤 변화를 예상하는지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을 가져다 줍니다. 과학자들은 2012년 8월 25일에 처음으로 이 미지의 영역을 탐사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저 1호가 성간 공간에 진입했을 때였습니다. 그때도 측정 데이터는 충격적이었죠. 성간 자기장은 예상보다 2배에서 3배 더 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성간 입자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최대 10배 더 많은 압력을 우리 헬리오스피어에 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계 반대편에 있는 성간 매체는 거의 3만 도에 달하며 예상보다 훨씬 더 뜨겁습니다. 이제 2개의 간단한 탐사선이 어떻게 그런 온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뜨거운 플라즈마는 매우 얇고 확산되어 보이저 탐사선 주변의 평균 온도는 현저히 낮기 때문입니다. 열은 소리처럼 입자에 의해서만 전달됩니다. 그러나 매우 대전된 입자의 흐름이 자주 그리고 고밀도로 발생하면 프로브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야 할 곳에서 이러한 극한의 하중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측정 데이터가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물론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가 한동안 지구로 데이터를 계속 보내주기를 희망했습니다. 후속 성간 임무는 현재 2개의 보이저 탐사선이 있는 곳에 정확히 도달하는데 수십 년이 걸릴 것입니다. 현재 다른 우주 탐사선이 태양계를 벗어나고 있지만 헬리오포즈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수는 없습니다. 나사의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은 시속 약 8만 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태양계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 호라이즌스에는 보이저 쌍둥이만큼 강력한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2030년대에 전력이 부족해지면 데이터 스트림도 끊길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시선은 여전히 보이저 5의 임무에 집중되어 있으며 엔지니어들은 두 베테랑 우주선의 건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전력 절약을 위해 측정 장비의 상당 부분이 이미 꺼져 있습니다. 현재 자력계와 플라즈마 계측기만 24시간 가동 중입니다. 한편 데이터는 지구에 도달하는데 20시간 이상이 걸리며 전 세계에 분산된 3개의 매우 강력한 안테나를 통해서만 포착할 수 있습니다. 보이저가 미지의 세계를 만나다. 보이저 1호가 완전히 방향을 잃은 것처럼 보였을 때 큰 우려가 터져나왔습니다. 보이저 1호가 알 수 없는 세력의 공격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무엇이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들었을까요? 흥미롭게도 프로브의 보호 시스템이 트리거되지 않아 외부 위협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원격 분석 데이터를 엉망으로 만들었을까요? 확실히 알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광범위한 문제 해결을 통해서였습니다. 잠재적인 요인에 대한 목록을 차례로 검토했습니다. 나사의 연구팀은 40년이 넘은 우주선의 모든 시스템을 조사했죠. 우주선 발사 이후 처음으로 오래된 청사진이 파헤쳐졌고 나사는 며칠 동안 거의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보이저 1호가 임무의 이 중요한 시점에 손실되는 것은 재앙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민감한 기기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전자 부품에 대한 우주선의 영향과 온도 변동 가능성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연구팀은 통신 시스템을 조사하여 우주 소음이나 기타 방해 요인으로 인한 잠재적인 신호 간섭을 배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수색에는 몇 주가 걸렸습니다.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은 수개월 동안 교란된 데이터를 수신한 끝에 탐사선과 선명한 통신을 다시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공식 최종 보고서에서 문제의 원인은 보이저 1호의 자세 제어 시스템, 더 정확하게는 비활성 상태여야 할 온보드 컴퓨터의 결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몇 년 동안 비활성화되어 있던 컴퓨터가 놀랍게도 켜진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발견한 엔지니어들은 신속하게 해결책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은 보이저 1호가 결함이 있는 시스템을 떠나 올바른 컴퓨터로 전환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전파가 왕복하는 데는 거의 22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복구 과정에는 극도의 조율과 무엇보다도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나사는 현재까지도 오작동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독립과학자들은 오작동이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진은 보이저가 있던 구역의 측정 데이터를 비교했습니다. 나사에 따르면 그 변두리 지역에는 별다른 것이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난기류도 없고 특이한 현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성간 공간으로 전환할 때 측정 데이터를 통해 이 영역의 실제 특성에 대한 가정이 틀렸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나사는 오류가 완전히 수정되었다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보이저 1호는 2030년대까지 여정을 계속하며 데이터를 전송할 예정입니다. 성간 속편 미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수께끼가 남아있고 많은 과학자들이 방해가 되는 측정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태양계 구조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는 헬리오스피어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더 명확해져야 하죠. 천문학자와 우주학자들은 우리 태양계가 은하계와 우주를 통과하는 방식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새로운 측정 데이터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성간 탐사선이 곧 발사될 예정입니다. 목표는 최소 50년 이상 지속되는 미션으로 몇 세대에 걸쳐 태양계 외곽 지역을 탐사하고 헬리오스피어를 넘어 미지의 영역으로 진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탐사자들은 이 임무를 시작했고 그들의 자녀와 손자들은 성간 공간을 비행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탐사선을 통해 매일, 매주, 매년 작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보이저 1호는 데이터 스트림이 끊긴 후에도 무기한으로 여행을 계속할 것입니다. 수천 년 후 이 작은 우주선이 다음 별개에 도달할 것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누군가가 이 이상한 부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궁금해할지도 모릅니다. 이 특이한 발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태양계의 경계에 대한 탐사가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